최근 공황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가끔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와 공황장애로 활동을 멈추고 휴식에 들어갔다던가 대인기피증이 생겨서 은둔 생활을 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심지어 이를 방치했다가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현대로 올수록 그 증가율이 크게 늘고 있는 이유를 저는 개인적으로 SNS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SNS 자체는 원래 멀리 떨어져 있는 지인들과 편한 소통을 위한 방법으로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너무 많이 변질됐죠. SNS 팔로워들에게 내가 남들보다 더 멋지게 살고 있다는 자랑을 하고 싶어 거짓말 한 적 없으신가요? 허위와 가장으로 도배된 거짓 광고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키우는 일은 공황장애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란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와 압박감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라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상태로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는 등의 신체적 증상이 동반됩니다. 이는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선 심각한 문제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공황장애 증상은 다양하지만 주요 증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공황장애의 증상. 갑작스러운 공포감. 이유 없이 갑자기 공포감이 밀려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심장 박동수 증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빠르게 뛰는 것을 느낍니다. 호흡 곤란. 숨이 막히거나 호흡이 어려워지는 증상을 겪습니다. 땀. 갑자기 땀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기증. 어지럽거나 균형을 잃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손발 저림. 손발이 저리거나 마비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점점 더 빈번해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만성적인 불안장애로 발전할 위험이 있습니다. 공황장애의 원인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황장애의 원인. 가족 중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이 있다면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 트라우마, 주요 생활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뇌의 특정 화학물질의 불균형이나 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는 과거보다 현대인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인에게 공황장애가 증가하는 이유. 1. 급격한 사회 변화. 빠른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으로 인한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직장에서의 높은 경쟁, 불안정한 고용 상태, 과도한 업무량 등이 주요 요인입니다. 2. 정보 과부하.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우리는 24시간 끊임없이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이는 두뇌의 과부하를 일으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3. 불안과 우울증 증가. SNS 과다 사용으로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행복을 과장되게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키웁니다. 4. 사회적 고립. 온라인 상호작용의 증가로 실제되면 소통이 줄어들고 이는 정서적 지지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은 공황장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 바쁜 현대생활은 종종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사, 수면 부족 등의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생활습관은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불안장애와 수면장애. 공황장애와 함께 자주 동반되는 문제로는 불안장애와 수면장애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불안감은 일상생활을 방해하며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다시 불안 증상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공황장애 자가진단 해보기.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래의 질문에 자신이 얼마나 자주 해당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이유 없이 갑자기 공포감이 든 적이 있나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는 경험을 자주 하나요? 일상생활 중 불안감을 자주 느꼈나요? 수면 장애를 겪고 있으신가요? 위 질문들의 대부분 예라고 답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황장애 대처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심호흡. 공황 발작이 올 때는 깊게 천천히 호흡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인지행동치료. 공황장애 치료의 효과적인 심리치료법으로 부정적인 생각 패턴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약물치료. 필요시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항불안제나 항우울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 개선.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요가, 명상, 취미 활동 등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천해 보세요. SNS 차단. 스마트폰을 당분간 멀리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공황장애는 현대인의 삶에서 점점 더 흔해지고 있는 질병입니다. 그러나 초기 증상을 인지하고 적절한 대처법을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불안장애와 수면장애 등 부수적인 문제들도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변화들을 시작해 보세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소중하고 가치 있으며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상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